2026년 8월, 레이 달리오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시장 이미 80%가 거품이다. 76세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창업주가 역사적 붕괴 신호 5개 중 4개가 적색이라며 강을 건너라고 외쳤습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 2000년 닷컴 버블 정점, 그리고 지금의 AI 광풍, 수천 년 금융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봐야 할까요? 다리오의 5개 붕괴 지표를 한번 봅시다. 첫째, 주가가 평균 대비 비싸다. 둘째, 신규 IPO가 과열이다. 셋째, 투자자들이 차익을 크게 남기는 현금 전환을 하고 있다. 넷째, 사회 전체가 부유해지면서 정의감이 흐려진다. 다섯째,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지금 5개 중 4개가 적색입니다. 5개 모두 적색으로 채워지는 순간 1929년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929년 10월 24일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11% 추락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폭락입니다. 대공황이 시작된 그 순간 사람들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다를 거야. 그런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도지 다우가 89% 무너지고 25%의 미국인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같은 문장이 71년 뒤 닷컴 시대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02년까지 나스닥은 78% 추락했습니다. 2000년 3월 10일 닷컴 버블 정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나스닥은 78% 추락했고 천문학적 돈을 번 사람은 단 1%였습니다. 아마존은 95% 폭락했고 실리콘밸리의 절반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결론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다를 거야. 26년이 지난 지금 같은 패턴이 AI 앞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1929, 2000, 그리고 2026 우리는 세 번째 인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929와 2000을 동시에 화면에 올려놓으면 놀라운 패턴이 보입니다. 둘 다 가격이 2년에서 3년 사이 80%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둘 다 신규 IPO가 광풍이었고 둘 다 이번엔 다르다라는 멘트가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결국 거대한 붕괴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엔비디아는 3년 새 3000% 이상 올랐고 AI 관련 IPO는 매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100년 만에 한 번 배우는 종입니다. 다리오의 첫 번째 지표, 수익 없는 과잉 투자입니다.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4개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매년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6,9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GPT 이전 미국 총 R&D 지출의 거의 2배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들어가는 속도에 비해 AI가 만들어내는 실제 매출은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실수, 19세기 철도 광풍에서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트랙을 깔고 기차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지표, 시가총액 집중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시총 상위 10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했습니다. 이 수치는 1929년, 2000년 모두 정점에서 똑같이 보였던 숫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미국 주식을 산다면 당신의 돈의 사활은 사실상 10개 회사에 묶여 있습니다. 그중 절반은 AI에 직간접적으로 베팅하는 회사입니다. 집중은 곧 위험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지표, 과열 IPO와 정의감의 후퇴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AI 관련 IPO가 100건이 넘었고 기업 공개 첫날 평균 수익률이 35%를 넘었습니다. 1999년과 똑같은 숫자입니다. 동시에 미국 상위 1%의 자산이 1929년 이후 가장 빠르게 늘었습니다. 부가 상위 1%에게 쏠리고 중산층의 정의감은 점점 옅어집니다. 다리오가 말했듯 사회의 정의감 부재는 붕괴 직전의 결정적 신호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지표, 부채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미국 정부 부채는 36조 달러를 넘었고 가계 신용은 새로운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데도 레버리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1929년과 2000년 모두 마지막 1년간 부채가 2자릿수로 늘었고 그것이 폭락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부채로 자산을 키우는 동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한 번의 손실로 전환될 때 시작됩니다. 다리오의 진단을 종합하면 우리는 1929년과 2000년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80% 진행, 마지막 20%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구간에서 시장은 이번엔 다르다를 외치며 더 높이 올라가고 결국 더 깊이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다리오의 표현을 빌리자면 투자는 떨어진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칼날을 피해 서 있는 것이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갑니다. 뉴욕대 파이낸스 교수이자 가치평가의 대부라 불리는 아스워스 다모다란 교수가 2026년 8월 4일 자신의 엔비디아 포지션을 전량 청산했습니다. 주가가 3000% 상승한 직후입니다. 다모다란의 경고는 명확합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이미 전 세계 모든 하드웨어 시장 매출을 합친 것보다 비싸다. 다모다란의 계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AI 칩 시장이 2030년까지 5천억 달러로 성장하고 엔비디아가 점유율 80%를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현재 주가는 향후 10년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어야 정당화되는 수준입니다. 경쟁자의 추격, 고객사의 자체 칩 개발 혹은 AI 도입 속도의 둔화 중 하나만 발생해도 주가는 50% 이상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7월 마지막 주 시장은 첫 번째 균열 신호를 보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13.4% 폭락했고 SK하이닉스는 14.7%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주요 반도체 장비주들도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호황론이 최정점을 찍던 그 순간 기관 투자자들은 수조 원의 현금을 쥐고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개미 투자자들만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역시 이틀 연속 7.4%씩 하락하며 수백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 시스템즈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에 올랐다가 86% 폭락했던 그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시스코는 네트워크 혁명의 핵심이었고 기술 자체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반영된 기대치가 현실을 너무 먼 거리로 앞서갔던 것입니다. 버블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기술의 성공 여부와 주가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 인터넷은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닷컴 기업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90%는 돈을 잃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성형 AI가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를 변혁하는 것과 지금 엔비디아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AI 기업들의 수익 구조를 열어보면 가열된 냄비와 같습니다. 1달러의 AI 서비스 매출을 내기 위해 데이터 센터와 전력, 칩에 3달러 이상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월 20달러의 구독료를 내는 동안 기업은 서버 유지비로 50달러를 지출합니다. 이 구조는 벤처 캐피털의 자금 주입이 이어지는 동안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AI 기업들의 수익화 타이밍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2027년이나 2028년은 되어야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흑자 전환이 1년 지연될 때마다 기업 가치는 30%씩 깎여나갑니다.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 자레드 딜리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블의 정점에서는 가장 비이성적인 논리가 가장 세련된 수식으로 포장된다. 2000년에는 웹사이트 클릭 수가 기업 가치 평가의 기준이었고 지금은 AI 토큰 소모량이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업의 가치는 현금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현금 없는 환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AI 버블 붕괴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받는 충격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2026년 상반기 한국의 누적 수출액은 5,952억 달러를 기록하며 꿈의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의 40% 이상은 오직 반도체 가격 상승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기준금리를 2.75%로 올린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흘러들어온 소득이 집값과 가계부채를 자극하면서 금융 불안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한도는 상반기에 이미 85%가 소진되었습니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 돈과 AI 주식으로 들어간 돈이 이중 거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폭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입니다. 2024년 8월 5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니케이가 하루 만에 12.4% 폭락했던 그 쇼크를 기억하실 겁니다. 정확히 2년 뒤인 2026년 7월 31일 미국과 일본 외환당국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엔화 기습 매수 합동 개입을 감행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란 초저금리 일본 엔화를 빌려 미국 테크주와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던 수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자금줄입니다. 일본의 금리가 오르고 엔화 가치가 폭등하면 글로벌 펀드들은 미국 주식을 팔아 엔화 빚을 갚아야 하는 기계적 매도 연쇄 반응에 빠집니다. AI 버블 붕괴와 엔캐리 청산이 동시에 터질 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8월 6일
일본 니케이 지수의 폭락을 주도한 것은 단 5개 종목이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 소프트뱅크, 어드반테스트, 키옥시아, 후지쿠라 모두 AI 반도체와 공급망 핵심 기업들입니다. 엔화 강세, 한 번에 AI 핵심주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글로벌 자금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글로벌 매크로의 비틀거림 속에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경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관 자금 유입으로 6만 5천 달러 선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조정이 깊어질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한 동반 매도의 파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금과 달러, 엔화 같은 전통적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대이동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 서학개미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 잔액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보유 종목의 60% 이상이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고베타 AI 혁신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 흐름의 반전이 일어날 때 가장 극심한 변동성에 노출되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버블의 80%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자산의 현금화 비율 상향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거품의 정점 근처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려 하기보다 살아남는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 승자의 전략이라고 강조합니다. 현금은 기회가 왔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포트폴리오의 이중 분산입니다. 단순히 종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산군 간의 상관관계를 낮춰야 합니다. 주식과 채권, 원자재, 그리고 통화 해지를 결합하여 특정 자산군의 폭락이 전체 계좌의 치명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화벽을 쳐야 합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기본 철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레버리지의 완전한 제거입니다. 금리가 2.75%로 오르고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빚을 내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폭풍우 속에서 우산을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레버리지 포지션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실적 확인 후 진입입니다. 단순한 AI 스토리나 발표회가 아니라 실제로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을 증명해내는 진짜 알파 기업을 골라내야 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진 후에도 진짜 실적을 냈던 아마존과 앙코르 기업들은 결국 10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거품이 거친 자리에 진짜 보석이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군중 심리와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매스컴과 유튜브에서 모두가 환호하고 마지막 열차에 탑승하라고 외칠 때가 언제나 폭풍 전야였습니다. 다리오가 경고했듯 시장이 가장 환희에 차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고 가장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언제나 시처럼 닮아 있습니다. 1929년의 탐욕, 2000년의 환상, 그리고 2026년의 AI 거품. 폭풍이 불어올 때 집을 짓는 사람은 무너지지만 미리 방파제를 쌓은 사람은 폭풍 뒤에 찾아올 거대한 기회를 잡게 됩니다. 레이 달리오는 말합니다. 거품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거품을 보지 못하는 무지가 두려운 것이다. 오늘 살펴본 수치들과 역사의 경고를 여러분의 자산 전략에 적용해 보십시오. 80% 진행된 이 거품의 끝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경제 분석도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